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위를 하는데 정작 사정이 일어나지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 혹시 당황스럽거나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기분, 저는 정말 잘 압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께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한 건강 연구에 따르면 60살 이상인 남성 3분 중 1분은 절정은 느끼지만 사정은 일어나지 않는, 즉 이른바 건조한 오르가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몸이 망가졌거나 기능이 떨어졌다고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이가 들면서 남성의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날 의학계에서도 이처럼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은 우리가 이런 변화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고령 남성분들의 성 건강을 연구하고 직접 상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안전하고 현실적인 접근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단순히 감각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까지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요즘 들어 걱정이 많아지셨거나 아니면 단지 내 몸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영상에서 나눌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성 건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겠지. 하지만 사실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절정의 느낌이 예전만큼 강렬하지 않은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몸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남성은 60살을 넘기면서 여러 주요 기관의 활동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객을 생성하는 전립선의 기능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정자를 만드는 기능도 느려지죠. 이로 인해 정객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고 절정을 느끼더라도 정객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에 성욕과 쾌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도 나이에 따라 점점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이 줄면은 흥분감도 예전보다 약해지고 절정에 도달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액입니다. 모든 성적 감각의 에너지원이 바로 피이기 때문이죠. 중장년이 되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기 쉬운데 이로 인해 성기 주변, 특히 골반 부위의 신경 자극이 약해지고 사정 반사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2021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0살 이상 남성 중 약 38%가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더 섬세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돌봄을 원하고 있다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살 김영수 씨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부인과의 관계도 스스로 멀리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돌봐줘. 그 후 김 씨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식단을 조절하고 잠들기 전 골반 스트레칭을 하고 무엇보다 부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정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이나 정낭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만성염증이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서도 60 이후 사정 빈도가 줄어든 남성은 전립선 기능 저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단지 신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 욕구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무기력감, 불면증, 삶에 대한 의욕 저하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소외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거나 쑥스럽다는 이유로 자위나 부부 관계를 완전히 멈춰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완전한 중단은 오히려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골반 부위의 성신경들이 제대로 자극을 받지 못하면 반사작용은 더 빨리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올바른 식습관, 정신적인 이완, 가벼운 골반 운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과의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되고 부작용 없는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는 이제 성적인 것이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욕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와 강도가 바뀔 뿐입니다. 이해와 비판 없는 가족의 공감이 무엇보다 강력한 치유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요즘 자신의 몸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껴지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몸이 건네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믿어보세요. 조금만 더 잘 돌보아 준다면 우리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따뜻하고 깊은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정이 잘 안 되는 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그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들에 있습니다. 특히 자위는 스트레스를 푸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무의식 중에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성기능을 점점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예가 너무 강한 자극입니다. 60살을 넘기면 성기의 민감도가 낮아지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예전의 느낌을 되찾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시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음경을 세게 쥐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신경이 압박되면서 오히려 쾌감은 무뎌지고 사정 반사는 흐트러지기 쉬워집니다. 또한 골반 근육이 오랜 시간 동안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면 사정 시의 수축 반응이 부드럽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 무리하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는 습관은 뇌가 이것을 기억할 만한 경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오르가즘 자체가 점점 흐려지거나 심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2022년 일본에서 열린 고령 남성 건강 포럼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고령 남성의 자위질 저하, 즉 기계적이고 서두르는 습관이 사정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요. 그러니 중요한 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하며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69살 남재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각종 보약, 기력 회복 음식, 심지어는 양약까지 시도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받던 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쾌감을 쫓지 말고 감각으로 돌아가세요. 그날 이후 남 씨는 자신의 몸을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천천히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부담 없이 있는 그대로 느끼는 법을 배워나갔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경험은 그를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다 부드럽고 안전한 접근을 원하신다면 많은 남성과 의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만지기. 바로 성기를 자극하기보다는 허벅지 안쪽, 아랫배, 회음부 등 쾌감을 조절하는 주요 신경이 분포된 부위를 가볍게 쓰다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근하면 신경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과도한 자극으로 인한 압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깊게 호흡하고 골반을 이완시키기. 시작 전에 깊게 10번 정도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때 복부와 음낭 부위를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령자에게 자주 생기는 골반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셋째, 따뜻한 온열 자극. 샤워 후 따뜻한 수건을 항문과 음낭 사이의 부위에 부드럽게 덮어주세요. 따뜻한 온도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성기 주변의 신경의 혈류를 촉진시켜 감각 회복과 반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 조급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나이의 성생활이 지닌 본질입니다. 성과 성취의 경쟁이 아닌 감정과 몸, 그리고 나 자신과의 연결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죠. 혹시 지금 자신이 남들보다 느리거나 뒤처졌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르고 중요한 건 여전히 느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느낌을 나만의 방식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남성의 자존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장년 이후의 성적 만족은 더 이상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내 몸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이 만족감은 단순한 육체적 쾌감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안정감, 몸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았다는 느낌, 그리고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깊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매일 밤 잠자기 전 천천히 만지기, 골반 이완, 깊은 호흡 같은 작은 루틴을 생활 속에 넣을 수 있다면 성적 감각의 회복은 물론이고 수면의 질과 마음의 평온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대전의 70살 이정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청년은 아니지만 몇 주만 꾸준히 연습하니
내 몸이 여전히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시기에는 결과보다는 지속적인 실천과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감각만 조절한다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선 전립선과 생식기의 건강부터 살펴야 합니다. 다행히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반 스트레칭,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하루에 3분 정도만 해도 성기 주변 혈류가 증가하고 전립선 기능이 조절되며 요통 완화와 배뇨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중장년층에서 자주 겪는 문제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온열요법입니다. 샤워 후 따뜻한 수건을 항문과 음낭 사이에 살짝 올려보세요. 이 부드러운 열감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성신경을 진정시켜 사정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대구에 사는 80살 김남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이 습관을 유지했더니 쾌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물론 30살 때처럼은 아니지만 지금도 충분히 젊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 건강의 상당 부분은 내가 매일 먹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예순 이후의 남성에게 꼭 필요한 3가지 주요 영양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연. 정객 생성과 전립선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성격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나토, 청국장 등 한국인의 식문화에 익숙하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들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둘째, 아르기닌. 혈관을 확장하고 성기 혈류를 증가시켜주는 아미노산입니다. 닭고기, 두부, 현미, 호두 등에 풍부하며 혈액순환이 잘 되면 성신경의 반응성도 좋아져 오르가즘의 깊이도 커집니다. 셋째, 비타민 E. 성비타민이라 불리며 전립선 노화를 늦추고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유 등에 풍부하죠. 아침에 아몬드를 넣은 요거트 한 컵만으로도 장기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70대 김정수 어르신도 이 식단으로 3달간 꾸준히 바꾼 후 몸의 감각은 물론 숙면, 야간 배뇨 감소, 정신적인 활력까지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장비도 고가의 약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조금의 인내와 조금의 자기 이해, 그리고 그동안 나를 지탱해준 이 몸에 조금의 사랑을 건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이겁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 다음 장에서는 호르몬 균형과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장년의 활력과 남성성을 지키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중장년 이후 남성의 성기능 회복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사정 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욕 유지, 근육 힘,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남성의 전반적인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50살을 넘기면서부터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변화 앞에서 무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유지하고 자극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밤에 깊이 잠든 사이에 생성됩니다. 즉, 수면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거나 질이 낮을 경우 테스토스테론은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수면 패턴이 흐트러진 분들은 성 기능과 정신 건강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정해진 시간에 숙면을 취하기만 해도 몸과 마음 모두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너무도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 바로 아침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아침에 밖으로 나가 가볍게 햇볕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깨어나고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숙면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 테스토스테론이 안정적으로 분비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며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 안에 남성성 스위치가 켜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적당한 신체 활동입니다. 걷기, 다리 들어 올리기, 골반 스트레칭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골반 부위의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뇌의 뇌하수체에 신호가 전달되고 몸은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을 다시 생성하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땀을 흘릴 정도로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15분,
꾸준히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한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스토스테론을 약물로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생활 습관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제대로 된 수면, 매일의 햇볕, 그리고 규칙적인 움직임만 있어도 예순이 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활기차고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단지 성기능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더 생기 있고 더 충만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이 연습하거나 당장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값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생활 속 몇 가지 조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한 수면, 아침 햇볕 받기, 가벼운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연스러운 테스토스테론을 회복하고 성욕과 사정 기능 또한 지속 가능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조금 특별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쾌감은 꼭 사정과 함께 해야만 가능한 걸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정이 어려워지면 성생활이 끝났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르가즘, 깊은 만족감, 그리고 진정한 성적 즐거움은 단지 생식 기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노회와 신경계입니다. 즉, 사정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쾌감, 황홀감, 심지어 깊은 연결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흥분과 오르가즘 과정에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예를 들어 애착과 친밀감을 높이는 옥시토신, 쾌감과 동기를 자극하는 도파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은 꼭 강한 자극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이완, 상상력, 그리고 내면과의 연결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고요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위를 병행하면 꼭 도달해야 할 목표 없이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매우 깊고 진실된 성적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통적인 오르가즘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깊은 쾌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경험하는 감각. 어쩌면 이 시기에 우리는 예전의 강렬함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충만한 그런 만족을 원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성생활 회복의 핵심은 기술도 자극의 방식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느끼고 그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몸을 이완하고 천천히 감각 속에 잠겨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나이에 가장 건강하고 깊이 있는 성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따뜻했던 기억들, 사랑스러웠던 손길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뇌와 신경은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조용히 호흡을 계속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우리 몸과 마음은 쾌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성의 교훈입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건 무언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면 오히려 긴장감만 쌓이고 쾌감을 놓치게 됩니다. 그보다는 호흡 하나하나, 손끝의 감각 하나하나, 고요한 순간마다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성적 만족의 새로운 깊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과 감각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에 집중하며 무엇을 느끼기로 선택하느냐가 바로 나이 들어서의 성의지를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작은 습관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치골 부위 스트레칭. 전립선과 사정 기능과 밀접한 신경이 모여 있는 부위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양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벌립니다. 이 자세를 하루에 5분 정도 유지하면 골반의 혈류가 좋아지고 감각과 반사 능력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둘째, 호흡과 함께하는 골반 이완. 특히 자기 전 시행하면 효과적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몇 번 들이쉬고 골반을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 보세요. 이 동작은 골반 근육을 무리 없이 자극하며 성적 감각을 받아들일 준비를 도와줍니다. 셋째, 자위의 목적 바꾸기. 사정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즐기는 시간으로 전환해 보세요.
이것은 더 이상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 몸의 반응을 느끼고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집중과 인내로 이루어진 이 시간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유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쾌락의 순간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여길 때 우리의 신경과 호르몬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과의 깊은 연결, 스스로를 향한 애정에서 진정한 만족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작고 섬세한 습관들이 바로 새로운 성의 여정을 열어주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에 앞서 진심을 담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나이에 성 이야기라니? 그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어.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성적 기쁨은 나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쾌감의 형태는 변할 수 있고 몸은 느려질 수 있지만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성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삶의 원동력,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게 수많은 남성들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느꼈던 건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을수록 행복과 충만함에 더 가까워진다. 성은 누구와 비교하거나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나만의 여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평화와 생명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성에 대해 판단이 아니라 따뜻함과 너그러움, 존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앞에는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함께 해온 소중한 이 몸 안에서요.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지 시간이 지나 늙어가는 육체가 아니라 평생 동안 묵묵히 함께 해온 충실한 동반자로서 바라봐 주세요. 당신이 힘들 때마다 버텨주고 아픔을 견뎌내며 사랑을 담아 살아온 그 몸,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언제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활력과 연결감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을요. 이것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의 영상 속 정보와 조언, 그리고 작은 영감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 어딘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 감정에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 곁에서 따뜻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능동적으로, 감성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영상이 작은 것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란에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소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어쩌면 그 이야기가 저희 다음 영상의 영감이 되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스스로를 믿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